은정아, 엄마야. 네, 엄마. 은정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요즘 들어 더 그랬습니다. 결혼 축하한다, 우리 딸.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어머니에게 존댓말을 쓰는 딸이었어요. 결혼식이 언제야? 엄마도 준비해야지. 그때 은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죄송한데요. 결혼식에는 오지 마세요. 영자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신랑 측 하객들이 많이 와서 자리가 부족해요.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영자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엄마인데 왜? 엄마, 제발요. 창피해요. 창피하다고 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창피하다고요. 뭐가 창피하다는 거야? 엄마가 거기 오시면 제가 부끄러워요. 신랑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봐요. 영자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은정아,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제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5년 동안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딸이 자신을 창피하다고 했어요. 창밖을 보니 가을 하늘이 참 맑더라고요. 결혼식 하기 좋은 날씨였어요. 은정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예쁘게 꾸민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 했으니까요. 굶으면 안 되니까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어요. 지금쯤 은정이는 결혼식장에서 행복해하고 있을 거예요. 은정아, 행복해라. 엄마는 여기서라도 널 축복한다.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어요. 기억은 2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정이가 겨우 3살이었을 때예요. 봄이었어요. 남편 김철수가 집을 나간 날이었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나는 더 이상 이런 생활 못하겠어. 철수는 그렇게 말하며 짐을 쌌어요. 영자 씨는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철수야, 은정이 때문에라도 가지 마. 우리 다시 잘해보자. 아니야. 이미 늦었어. 나는 다른 여자와 살기로 했어. 다른 여자였어요. 철수가 다니던 회사의 후배였습니다. 26살의 예쁜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뭐가 좋다고. 영자야, 너는 너무 변했어. 결혼 전에 너는 어디 갔어? 철수는 냉정했어요. 애 낳고 살림하느라 변한 거 아니야? 나도 예쁘게 꾸미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없잖아. 그런 핑계 말고. 나는 이제 너랑 살기 싫어. 영자 씨는 그때 38세였어요. 결혼한 지 겨우 4년이었고 은정이를 낳은 지는 3년이었습니다. 철수는 짐을 다 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정이 양육비는 못 줄 것 같아. 내가 사는 것도 빠듯해서. 그리고는 정말로 나가버렸어요. 3살짜리 딸과 아내를 남겨두고요. 그날 밤 은정이가 울면서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요? 영자 씨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3살짜리에게 아빠가 다른 여자와 떠났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은정아, 아빠는 멀리 출장 가셨어. 언제 와요? 오래 걸릴 거야. 저 아빠 보고 싶어요. 영자 씨는 은정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이의 작은 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은정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아빠 역할도 다 할게.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영자 씨 자신도 무서웠어요.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통장에 있는 돈은 한 달 생활비도 안 됐고 마땅한 기술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정이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영자 씨는 일을 찾아다녔어요. 3살짜리를 키우며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든 해야 했어요. 첫 번째 일은 남의 집 식모였어요.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남의 집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아이들 돌보는 일이었어요. 월급은 8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은 액수였지만 은정이와 둘이 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은정이는 이웃집 할머니가 봐주셨어요. 하루에 2만 원씩 드렸죠. 그러면 월 60만 원이 나갔어요. 남는 건 2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주말에는 다른 일도 했어요. 새벽에는 청소 일을 했고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영자 씨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조금씩 졸았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은정이를 돌봐야 했거든요. 손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까맣게 탔어요. 거울을 보면 38세인 자신이 45세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은정이만 잘 크면 되니까요. 은정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영자 씨가 힘들어하는 걸 어린 나이에도 알았나 봅니다. 엄마 고생 많으세요. 5살짜리가 그렇게 말하며 영자 씨의 어깨를 작은 손으로 주물러 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영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해서요. 은정아, 엄마가 미안해. 좋은 집에서 못 키워줘서.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엄마랑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 은정이가 너무 예뻤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같았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더 바빠졌어요. 학용품도 사야 하고 급식비도 내야 하고 학원비도 필요했거든요. 영자 씨는 일을 더 늘렸어요. 중국집에서 배달 일도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를 따서 밤늦게까지 배달을 다녔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갔습니다. 은정이 교육비를 벌기 위해서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은정이가 영자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거든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나는 엄마 딸이라서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자 씨는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는 그랬어요. 모녀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은정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영자 씨는 당황했어요. 엄마는 여러 가지 일을 해. 은정이 키우려고. 친구들이 물어보거든요. 민지 엄마는 선생님이고 수진이 엄마는 간호사래요. 우리 엄마는요? 영자 씨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남의 집 식모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집 관리하는 일을 해. 집 관리요? 응. 남의 집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해주고. 은정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은정이가 영자 씨를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한 게요. 중학교 2학년이 되자 은정이는 더욱 달라졌어요. 영자 씨가 배달을 나가는 모습을 은정이 친구들이 본 적이 있나 봅니다. 어느 날 은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동네에서 배달하지 마세요. 왜? 창피해요. 친구들이 다 봤어요. 창피하다고 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배달하는 모습이 창피하다고요. 영자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알았어, 은정아. 다른 동네로 나갈게. 그 다음부터 영자 씨는 더 멀리까지 배달을 나갔어요. 버스를 2번씩 갈아타면서요. 집에서 1시간씩 걸리는 곳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은정이의 태도는 더 냉해졌어요. 엄마, 학교에 오지 마세요. 왜? 엄마가 뭘 잘못했어? 그냥 오지 마세요. 다른 엄마들이랑 달라서요. 다른 엄마들이랑 다르다고 했어요. 영자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초라해 보인다는 뜻이었어요. 맞았어요. 영자 씨는 매일 일하느라 예쁘게 꾸밀 시간도 없었고 좋은 옷을 살 돈도 없었거든요. 손도 거칠고 얼굴도 지쳐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은정이 때문이었는데, 은정이를 키우기 위해서였는데, 영자 씨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았습니다. 알았어, 은정아. 학교에 안 갈게. 그 이후로 영자 씨는 정말 은정이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학부모 모임도 참석하지 않았고 운동회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더 심해졌어요. 엄마, 제 친구들 앞에서는 저를 모르는 척 해주세요. 뭐라고? 친구들이 물어보면 그냥 동네 아줌마라고 할게요. 동네 아줌마라고 하겠다고 했어요.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모르는 아줌마인 척 하겠다고요. 영자 씨는 그날 밤 많이 울었어요. 20년 가까이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사춘기니까 예민한 시기니까 하면서요. 괜찮아. 은정이가 좀 크면 이해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은정이가 고3이 되자 대학 진학 문제가 생겼어요. 성적은 좋았지만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엄마, 대학 가고 싶어요. 그래, 은정아. 엄마가 돈 마련할게. 영자 씨는 일을 더 늘렸어요. 새벽 2시부터 청소일을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렇게 4년 동안 은정이의 대학비를 댔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책값까지 모든 걸 영자 씨가 감당했어요. 은정이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경영학과였습니다. 영자 씨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은정이가 대학생이 됐구나. 하지만 은정이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엄마, 대학에서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친구들이 물어보면 그냥 부모님은 외국에 계신다고 할게요. 외국에 계신다고 하겠다고 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영자 씨는 그때 깨달았어요. 은정이가 정말로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걸요. 대학교 4년 동안 은정이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어요. 방학 때도 아르바이트 한다며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졸업식에도 영자 씨는 가지 못했어요. 은정이가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엄마, 졸업식에는 정말 오지 마세요. 제발요. 영자 씨는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은정이가 싫어하니까요. 은정이가 취업하고 나서는 연락이 더 뜸해졌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받더라도 한두 마디 하고 끊었습니다. 바빠요, 엄마. 회사 일이 많아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다음에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핑계였어요. 회사에서 해외 출장 가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해요. 거짓말인 걸 영자 씨도 알았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오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영자 씨가 은정이 얼굴을 본 게 3년 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가끔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물었어요. 영자야, 은정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죠.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와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영자 씨도 은정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몰랐어요. 연락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전 이웃집 박 아주머니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영자야, 은정이가 결혼한다며? 영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딸의 결혼 소식을 남이 먼저 알려주다니요. 언제요? 다음 달이래. 남자가 좋은 집 아들이라던데. 의사 아들이라고 하더라. 의사 아들이었어요. 은정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은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정아, 엄마야. 네.
결혼 축하한다, 우리 딸.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어머니에게 존댓말을 썼어요. 신랑이 의사래?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좋은 분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언제 결혼식이야? 엄마도 준비해야지. 그때 은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죄송한데요. 결혼식에는 오지 마세요. 영자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왜? 엄마인데. 신랑 측 하객들이 많이 와서 자리가 부족해요.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영자 씨도 알았습니다. 은정아, 엄마는 딸 결혼식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제발요. 왜? 뭐 때문에? 창피해요. 창피하다고 했어요. 결국 그 말이 나왔습니다. 뭐가 창피하다는 거야? 엄마가 거기 오시면 제가 부끄러워요. 신랑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봐요. 영자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은정아,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제발요. 전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이번만은 이해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5년 동안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딸이 자신을 창피하다고 했거든요. 영자 씨는 찬밥 한 그릇을 다 먹지 못했어요. 절반 정도 남겨두고 그만뒀습니다. 도저히 더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릇을 설거지하려고 일어서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영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이웃집 아주머니들은 모두 시장에 갔을 텐데요. 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똑똑해 보였어요. 혹시 이은정 씨 어머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정이 대학 동기 김미나라고 해요. 미나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은정이 친구요? 어쩐 일로?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미나가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영자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은정이가 오늘 결혼식장에서 상영한 영상이에요. 영자 씨는 이해가 안 됐어요. 결혼식장에서 상영한 영상을요? 네. 은정이가 어머님께 꼭 보여드리라고 해서요. 지금 당장 보셔야 해요. 왜요?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컴퓨터 있으시죠? 영자 씨는 몇 년 전에 헌 컴퓨터를 하나 샀어요. 은정이와 연락하려고요. 하지만 은정이가 답장을 하지 않아서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네, 있어요. 그럼 같이 보시죠. 미나는 영자 씨를 컴퓨터 앞에 앉히고 USB를 꽂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은정이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었다고요? 네. 이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 울었어요. 어머님 생각하면서요. 영상이 시작되었어요. 화면이 까맣다가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나타났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에게. 영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영자 씨의 사진이 나왔어요. 젊었을 때 은정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언제 찍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은정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릴 때 저에게 엄마는 슈퍼맨이었어요. 영자 씨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아빠가 없는 우리 집에서 엄마는 아빠 역할도 하고 엄마 역할도 했어요. 밤늦게 일하고 와서도 제게 책을 읽어주셨고 새벽에 나가면서도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화면에 영자 씨의 손이 나왔어요.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습니다. 언제 누가 찍었을까요? 엄마의 이 손으로 저는 자랐습니다.
매일 밤 저를 위해 일하신 이 손으로요. 영자 씨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을 입에 대고 막았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영자 씨가 새벽에 나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몰래 찍었나 봐요. 엄마가 새벽 5시에 나가시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자는 척하고 있을 때도요. 영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은정이가 알고 있었다고요? 엄마는 저를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도 안 나게 조심조심 나가셨어요. 문도 소리 안 나게 살살 닫으셨고요. 화면에 영자 씨가 배달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비를 맞으면서도 배달하시는 걸 봤어요. 제 학비 벌려고요. 영자 씨는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저는 엄마가 창피했어요. 은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엄마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엄마를 아프게 했는지 저는 몰랐어요. 화면에 영자 씨가 쓴 편지들이 나왔어요. 은정이 생일마다 쓴 편지, 입학할 때 쓴 편지, 졸업할 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은정이가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저에게 매년 편지를 써주셨어요. 편지 내용이 화면에 나왔어요. 은정아 생일 축하한다.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은정아 중학교 졸업 축하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은정아 대학 합격 축하한다.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저는 그때 그 편지들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은정이 어릴 때 그린 그림이 나왔어요. 영자 씨와 은정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위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사랑하는 엄마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엄마를 오해했어요. 은정이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거든요. 화면에 영자 씨가 은정이를 업고 있는 사진이 나왔어요. 은정이가 아팠을 때 병원에 데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 병원에 업고 가셨어요. 밤늦게까지 간병하셨고요. 영자 씨는 기억났어요. 은정이가 폐렴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에서 밤을 새웠었죠. 제가 대학 갈 때도 취업할 때도 항상 뒤에서 응원해 주셨어요. 제가 알아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영상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은정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 자리에 엄마를 모실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은정이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주인공이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요. 은정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25년 동안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엄마. 정말 고마워요. 눈물을 닦으며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요.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엄마, 전 이제부터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요. 영상이 끝났어요. 영자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앞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은요. 네. 은정이가 어머님을 초대하지 않은 건 창피해서가 아니에요. 영자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요? 신랑 아버지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신랑 아버지요? 네. 신랑 집이 좀 보수적이거든요. 이혼하신 분을 탐탁지 않게 여기세요. 특히 신랑 아버지가요. 영자 씨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은정이는 끝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 했어요.
신랑하고도 많이 싸웠고요. 정말요? 네. 하지만 신랑 아버지가 워낙 완고하셔서 어머님이 오시면 결혼식 자체를 반대하겠다고 하셨어요. 미나가 계속 설명했어요. 은정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어머님을 모시고 싶은데 모실 수 없어서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라도 어머님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했나 봐요. 영자 씨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은정이가 자신을 창피해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럼 은정이는 지금 신혼집이 아니라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리려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영자 씨가 돌아보니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은정이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은정아. 영자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정이가 영자 씨에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웨딩드레스가 구겨지는 것도 상관없이요. 괜찮다, 은정아. 엄마가 다 이해해. 아니에요. 전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은정이가 영자 씨의 품에서 울었어요. 엄마를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가 너무 미워요. 은정아, 그만해.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엄마. 전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도 모르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가 조용히 나가려고 하자 영자 씨가 불렀어요. 미나 씨, 정말 고마워요. 이 영상 보여주셔서요. 아니에요, 어머님. 은정이가 부탁한 거예요. 그래도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은정이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미나가 나간 후 영자 씨와 은정이는 방에 앉았어요. 은정아, 결혼 축하한다. 엄마. 신랑이 어떤 사람이야? 엄마는 한 번도 못 봤잖아.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를 꼭 만나 뵙고 싶어 해요. 정말? 네. 처음에는 아버지 말씀 때문에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해해 주세요. 엄마를 꼭 뵙고 싶다고 하세요. 은정이가 영자 씨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 손. 참 많이 거칠어지셨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 원래 엄마 손이 예뻤는데. 아니에요. 이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에요. 은정이가 영자 씨의 손에 입을 맞췄어요. 이 손으로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영자 씨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은정아, 엄마가 미안해.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예요. 남들처럼 예쁘게 꾸미지도 못하고 좋은 옷도 입지 못하고. 엄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정이가 영자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걸 주셨어요. 뭘?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요. 영자 씨는 은정이를 꼭 안았어요. 우리 은정이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 제가 그동안 너무 철없었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괜찮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은정이가 가방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읽어보세요. 영자 씨가 편지를 펼쳤어요. 은정이가 어릴 때 쓴 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께.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해요. 나는 커서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 딸이라서 자랑스러워요. 사랑하는 딸 은정이가. 영자 씨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언제 쓴 거야, 이거?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어버이날에요. 엄마는 이 편지 없어진 줄 알았어. 아니에요. 제가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요. 은정이가 영자 씨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엄마, 이 마음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전 엄마 딸이라서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은정이는 신혼여행을 미루고 어머니와 함께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벗고 평상복을 입은 은정이가 영자 씨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부터 제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뭘 지켜?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보살펴 드릴 거예요. 은정아. 엄마, 저 이제 결혼했잖아요. 어른이 됐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돌봐드릴 차례예요. 은정이가 영자 씨를 꼭 안았어요. 엄마가 25년 동안 저를 지켜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고마워, 은정아.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 은정아. 다음 날 아침 은정이는 신랑과 함께 영자 씨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젊은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박민준이라고 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은정이를 정말 잘 키워주셨네요. 고생 많으셨을 텐데. 민주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제가 은정이와 함께 어머니를 모실게요. 아니야,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살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외로우셨을 거예요. 영자 씨는 감동했어요. 사위가 이렇게 좋은 사람일 줄 몰랐거든요. 민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저희 아버지도 어머님을 뵙고 싶어 하세요. 정말? 네. 처음에는 오해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해하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요. 그날 저녁 민준의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정중하게 인사하며 사과했습니다. 사돈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오해를 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영자 씨는 꿈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 찬밥을 먹던 자신이 이제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며칠 후 은정이가 편지를 남기고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엄마께. 어젯밤 엄마 얼굴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엄마, 전 당신 닮고 싶어요. 당신처럼 강하고 당신처럼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더 자주 뵐게요. 사랑하는 딸 은정이가. 영자 씨는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기쁜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반지 하방이지만 오늘은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영자 씨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은정아. 엄마를 다시 사랑해줘서 고마워. 25년 만에 진짜 행복을 느꼈어요. 딸과의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고 무엇보다 은정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세상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도 기쁜 이야기도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 어머니와 딸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언젠가는 서로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말로 표현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행동으로, 희생으로, 묵묵한 뒷바라지로 표현되죠.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랑을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는 걸요. 김영자 씨와 은정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25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